모울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울이라고 합니다. 모울이라고 하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죠? 이거 뭐 어떻게 사용을 해? 이 많은 숫자를 쓰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거는 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다른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원자 또는 분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놓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원자나 분자는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아놓으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화학물질을 이해하는데 이 수치를 모르면 바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몰 안에는, 모든 물질 1몰 안에는 원자나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아보가드로의 수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그 옛날에 1800년대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 반응이라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잘 해가지고 6.02 모든 물질의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어떤 개체로 원자 아니면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하죠. 그죠?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보가드로의 수를 얘기할 때는 몰, 단위가 중요합니다. 개는 단위가 아닙니다. 개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개라고 쓰지만 단위가 아닙니다. 근데 몰은 단위입니다.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1몰을 보면 항상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해도 양변에 다 똑같죠? 그죠? 지우면 다 똑같아져 버리죠. 그죠? 이거를 모아 놓으면 그죠? 이걸 모아 놓으면 우리가 잘 얘기하는 질량, 무게로 따지면 얼마냐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2g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32g이 됩니다. 얘는 44g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g 더하기 32g 하니까 44g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반응 전에, 여기가 반응 전입니다. 그죠? 얘가 반응 후인데,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질량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 항상 같아야 됩니다. 질량으로 따지면요. 몰수는 틀리죠. 반응 전에 1몰 플러스 1몰 하면 반응 후에는 1몰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몰수는 틀리지만 질량의 숫자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좀 아시겠죠?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탄소 12g 하면요. 여기 손에 이렇게 놓으면 보입니다. 보이고요. 얘는 기체이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32g이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죠? 만약에 얘가 고체라고 그러면 당장 보입니다.
보이게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있습니다. 물 화학기호가 H2O죠, 그죠? H2O인데 얘는 액체일 때는 물, 그 다음에 기체일 때는 수증기, 그죠? 고체일 때는 얼음, 그죠?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따라서 틀리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얘 분자, 그죠? 분자죠. 분자 한 개. 모릅니다. 그죠?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얼마요? 18이 됩니다. 18g입니다. 이 그램수 따지는 거는 주기율표를 보시면 원자량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원자량 보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원자량, 평균 원자량이라서 뒤에 막 소수점이 붙어 있는데, 좀 큰 수치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꼭 알아야 될 경우에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테고요. 이런 식으로 화학 기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씩 중요한 것들은, 적어드리겠습니다. 적어드리고요.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하게 되면 18g이 됩니다. 그죠? 물 18g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죠. 만질 수 있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얘 보이지 않는 거를 미시적인 세계를 갖다가 거시적인 세계로 유도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하고요. 자, 이게 화학 반응입니다. 그죠? 화학 반응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지울게요. 연소 반응에 다른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메탄이 있는데요. 여기에 산소를 넣어서 CO2 플러스 조심해야 되겠다. CH4 플러스 O2 CO2 플러스 H2. 보통 화학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경우에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숫자를 맞춰야 되죠. 그죠?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C가 하나 있죠. 그죠? C가 하나 있으니까 반응 전에 하나 있었으니까 반응 후에도 여기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산소를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에 2개 있고 원자로 따져가지고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응 전에는 여기가 2개입니다. 그죠? 2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2분의 3을 하면 그죠? 3개가 되죠. 2 지워지고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개가 맞춰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는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 잠깐만. 수소부터 먼저 맞춥시다. 죄송합니다. 수소는 4개죠. 그죠? 4개인데 여기 보니까 수소가 있는 거는 여기가 2개니까 여기에 2 하면 되죠. 그죠? 2 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니까 여기에 2개하고 여기에 2개 있으니까 4개죠. 4개니까 여기에 2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메탄 한 분자하고 산소 2분자가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한 분자하고 물 2분자가 만들어진다. 그죠? 실제로 메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환경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혐기성 미생물이 그죠? 소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놓는 물질이 CH4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혐기성 소화 같은 경우에는 늪에서도 그죠? 늪 같은 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체가 부패할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얘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이거 액화시켜 놓으면 LNG가 되죠. 그죠? 네. 액화, liquefied, 그죠?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메탄가스는 우리 가정에서도 쓰죠. 그죠? 집에 우리 뭐 가스레인지 탕 틀면 이 메탄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이 팍 붙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탑니다. 이 과정입니다. 타면서 이 과정에 집에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 그죠?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증발하는 거죠. 그죠? 증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반응도 이런 형태의 반응도 존재를 합니다. 1대1대1이 아니라 1대2대 1대2, 그죠? 비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소의 구성비에 따라서요, 그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소라는 게 왜 지금 제가 왜 연소 자꾸 하느냐면 우리 그 실생활에 아니면 그 뭐 여러 가지 화학 공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반응의 형태를 보면 연소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소 반응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일러, 집에서 쓰는 보일러든지 공장에서 쓰는 보일러든지 아니면 뭐 발전소에서 쓰는 보일러든지 간에 보일러에서는 전부 다 이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 물질이 달라질 뿐이지 이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천연가스 대신에 석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석탄 대신에 석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석유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죠. 그죠? 가솔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등유도 있고, 그죠? 중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벙커시유도 있고, 그죠?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갈 뿐이지 이 반응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그죠? 보일러뿐만 아니고 우리 엔진, 운반수단으로 우리 여기 온실가스 배출하는 배출원 중에 하나가 운반수단으로 쓰는 것들. 자동차, 트럭, 그죠?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비행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면 연소 반응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이해하는데 이 연소 반응을 모르면 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보일러, 엔진, 뭐 우리 다른 말로 내연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연기관,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연소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가면서 조금씩 보충을 하시고요. 일단 조금 쉴까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좀 더 하고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좀 보충하면서 좀 많이 하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오시면 이제 발전소, 그 다음에 엔진,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냉동 시스템이 얘기할 텐데 냉동 시스템은 뭐 조금 나중에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도록 하죠.